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아우, 하나 빼먹으셨다. 공대 여신 최정훈 씨. 아이, 어쩜 이렇게 칭찬을 잘하세요. 아이, 오늘 KTV 여신이시잖아요. 소문 났나요? 오늘 여신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사를 찾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혹시 우리 정무님 들어보셨어요? 이 알키미스트라는 말이 이제 쇳덩이를 금으로 바꾸려던 그 연금술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연금술사들의 노력으로 금을 진짜 만들진 못했지만 그 사이에서 뭐 질산이라든지 황산 같은 화합물을 발견하면서 이게 또 현대 화학의 기초를 이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쇳덩이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그 무모한 도전이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도전했던 정신들을 이어받자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죠. 오늘 상상이 현실이 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초등학생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고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계 BTS라고 할 만한 분이신데요. 김상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TS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추천할까요? 과학계에서 제일 핫하신 분이에요. BTS라고 할 뜨거워요, 만하다. 저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이름만 들었을 땐 저희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하루에 다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번에 나눠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우선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알케미스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확장하는 과학기술.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끝으로 자연과 함께 사는 법.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다, 쉽다,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하시는데 교수님한테 쉬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정무님도 사실 이제 공학 전공 하셨고 공대 출신이시고 네. 멘사 회원이시기도 한데 저는 과학이랑은 담쌓고 지내는 존재거든요. 저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한번 도전을 그러면 해보는 네. 걸로 눈높이에 잘 맞춰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저희 주제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원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자가 뭔지 아세요? 원자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쵸.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그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한다. 교과서. 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예요. 그렇게 나오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원자라는 것이 우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배우긴 했는데 그 실체를 제가 어디선가 보거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다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이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고, 제 몸도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종이도 원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잘라보면 결국은 원자에 도달하거든요. 피자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맛있는 여기 피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피자. CC로 넣어주세요. 페퍼로니 피자. 저는 페퍼로니. 슈퍼 스프림. 피자를 반을 자른 다음에 반을 버려요. 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원자를 피자를? 찾아야 되니까. 네, 네. 원자를 찾아봐요. 자, 남은 반을 다시 또 잘라요. 네. 또 반을 또 버립니다. 버리나요? 아니, 피자 지금 라지를 시켰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제 뱃속으로 버리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르는 작업을 30번 하시면 네. 원자에 도달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30번만 자르는 대략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 아, 네. 피자 피자 한 정도 판 크기였으면 10cm 정도 크기의 피자, 이 정도의 물체라면 여러분이 한 30번 정도를 반반씩 자르기 시작해서 도달하면은
그럼 원자를 볼 수 있어요. 2의 30분의 1. 하고 역시 공대 여신이라 숫자가 팍팍 튀어나오는데 2의 30승분의 1. 네, 그렇죠. 어려운 여기 띄워주시나요? 2의 30승분의 1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네. 얼핏 듣기에는 30번이면 뭐 금방 원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아마 이 피자를 잘라보면은 10번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 다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신문지를 한번 잘라봐야 되겠어요. 왜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들이 그 게임 하잖아요. 몇 번 접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것도 사실 한 6번 정도만 하면 간당간당 못 써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원자 한번 발견해볼게요. 네, 숙제 제출하겠습니다. 30번 자를 수 있는 칼은 갖고 계세요. 일단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 원자 이야기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저희가 논의할 내용이 분자 레벨 프린터. 분자 레벨 프린터. 프린터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쇄하면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이 대본 여기 뭐 다 아니면 지금 종이. 프린트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2차원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자를 프린트한 거고요. 최근에는 3D 프린터라 그래서 3차원 구조를 그대로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그 소고기를 똑같이 그런 프린터로 재현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과 근육과 또 하나가 뭐였지? 뭐 어쨌든 이런 단백질,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많이 아시는군요. 그래요? 아마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 3D 프린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모든 걸 프린트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프린터를 모든 걸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물체든지 간에 이거를 데이터를 스캔을 해서 이걸 인터넷으로 보내면 미국에 또는 영국의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그걸 똑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직접 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과학자들의 그 사고방식은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을 프린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재료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은 이미 저희가 한 거죠.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결국 원자를, 즉 원자 수준, 분자 수준에서 프린트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프린트할 수 있는 거죠. 전 오늘 촬영을 할 때 제가 이해를 못할 줄 알았어요. 기대를 1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수님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지? 진짜로. 우와 나 이해했어. 대박이야.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기본 개념은 딱 잡으셨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자 한 개, 두 개를 이렇게 접착하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냐는 건데, 현재 있는 기술은 이제 ST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스캐닝은 이렇게 훑어보는 걸 스캐닝이라고 그래요. 네.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T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T는 터널링. 터널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굴을 뚫어놓은 거죠. 통과해서까지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통과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죠. 네. 그래서 ST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예요. 아까 저희가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안 보여요.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져서 직접 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986년 STM을 만든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집니다. 와. 자, STM의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구현하는 게 어렵죠. 여기 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원자는 굉장히 작지만 원자가 이만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펜 줘보실래요? 펜을 가지고 여기 원자가 있는데 쭉 펜을 내려서 이 원자 근처까지 접근시킨 다음에 그리고서 이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스캔이죠. 움직이면서 이 원자의 모양대로 펜이 움직여만 준다면 원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STM의 원리가 어떤 건지는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원자를 보는 거지 뭔가 물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건데요. 자, STM으로 원자를 본다는 것이 원자 가까이 탐침이 접근을 하여 이 근처를 스캔한다는 뜻이니까 사실 탐침이 겉에만 준다면 탐침으로 적절하게 힘을 가해서 원자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원자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STM으로 가서
원자를 찾고 그 원자를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원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원자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뭐 내가 원한다면 어떤 글씨를 원자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STM으로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원자로 쓰여진 글씨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정밀이네요. 그렇죠. 원자로 할 수만 있다면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거를 원자로 써서 준다면 보이진 않겠지만 너무 사랑이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원자의 세계에 새겨놓은 사랑이니까 뭐 어쨌든 그 원자 수준에서 일단 프린트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랍의 프린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마도 이 STM을 이용한 걸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원자가 너무 작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물체를 만들려면 아마 평생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빨리빨리 이런 걸 원하는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잖아요. 뭔가 이걸 빨리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본다면 좀 더 대량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원자를 제어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네. 어떤 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그 목표는 그거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원자 수준의 어떤 물체를 재현하는 것, 공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너무나도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근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프린터기가 왜 필요한 거지?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이게 쓰여야지 저희도 효용을 좀 느끼는데. 그쵸. 지금 뭐 당장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 생활에 쓰이는 것들의 기초 기술, 핵심 기술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다른 그 핵심 주제가 초임계 소재라는 거잖아요. 초임계 소재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임계란 것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달리기에 뭐 8초에 100m 8초의 벽을 넘는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임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극한의 성질을 넘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거를 뛰어넘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정문 씨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전기가 통하는 물질, 도체라 그러죠. 네, 도체라 그럽니다. 도체. 그런 것들이 금속 이제 그렇죠. 금속이 구리, 은 맞아요. 맞죠. 다 통했어요, 지금. 다 통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속이라는 것이 주로 전기를 통하는 물질입니다. 도체죠. 자, 도체가 또는 금속이 투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금속 중에는 투명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있나요, 그런 게? 주변에 이제 금속이 혹시 있으면 보세요. 금속은 대부분 반짝반짝거리죠. 맞아요. 네, 반짝반짝거려요. 자, 금속이 반짝거린다는 것은 금속이 빛을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네. 즉, 빛이 금속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투명한 금속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속 자체가 빛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초임계, 누군가 만들었죠.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만들었고요. 그 물질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약자로 ITO라고 해요. ITO. 인디움 틴 옥사이드라 그러는데요. 네. 자,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제품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저희가요? 어디예요? 아까 갖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스마트폰 주실래요? 제 핸드폰이 ITO로 만든 거였어요?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 스마트폰의 이 표면, 이 디스플레이 있죠? 이 네. 표면에 ITO 물질이 발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질이 발려 있지만 스크린이 보이죠? 네. 투명하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손을 대면 요 위에 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류를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 손의 위치를 알고 터치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즉 도체면서 투명한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네. 그것을 제가 대학원 때 저희 실험실에 그 선배들이 연구했었어요. 이것도 그때 이미 상용화 됐을 때인데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1990년대니까 그때 누구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임계 물질이란 것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개념,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성을 얻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존재했다면은 누구나 쉽게 그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쉽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라고 얘기했던 거고 결국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무수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보고 남들이 섞어보지 않은 물질을 ITO처럼 섞어보았을 때에만 답이 나오는 거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남들이 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고 남들이 섞어보지 않은 물질을 섞고 온도를 높여보고 이렇게 해왔지만 네. 이제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개수로 몇 가지 못하고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실험을 해도 몇 가지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해요?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AI. AI가 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AI는 그 실험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계산을 하는 거니까 AI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AI는 물론 그 인간의 직관과는 다른 종류의 직관으로 문제를 다룰 텐데요. 실제로 작년에 네덜란드의 델프트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 슈퍼 컴프레서블, 그러니까 압축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무지막지하게 압축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구성도 강한 우와. 그 어드밴스드 매터리얼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냈는데요. 작년에. 이 논문이 물론 이 물질도 참 신기하고 재밌지만 더 중요하게 그 취급되는 이유는 이 연구를 위해서 모든 그 수행된 일이 실험이나 테스트는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제안해준 구조를 그냥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면은 이 발견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겠네요. 속도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틀 자체가 저희가 알파고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종류의 수를 두는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이 이런 일에 참여했을 때 아마도 새로운 종류의 어떤 물질, 초임계 이런 물질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케미스트에서도 아마 인공지능을 사용한 초임계 물질을 찾는 일을 중요하게 다뤄서 프로젝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소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거나 발견이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발견만 한다. 진짜 찾아내기만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산업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사회, 산업, 인간,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4개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산업적 가치가 높은 10개의 테마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도전과 노력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을 확장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